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기호 6번 조일현입니다.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제 지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공약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간상, 절차상 조금 혼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제 공약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시를 세계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는 하기 위해서 센터로 저 캠페이지가 17년 동안 반환되고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지 못합니다. 저것을 관광 휴양도시를 만드는 데서 센터 중심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그 방법은 캠페이지 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우리 춘천을 찾아오는 손님은 절반이 국내 손님이고 절반이 외국 관광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외국의 유수한 관광지를 모델화해서 그것을 춘천시 캠페이지 부지에 재건함으로써 그쪽을 오게 만들고 또 외국인들이 오면은 한국 조선 팔도의 유명한 명소를 그곳에 건립을 해서 그들이 찾아오게끔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의 하나로 저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농민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신음하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어서 춘천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고 있는 빚에 대한 이자를 탕감하는 특별법을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원금과 이자 상납 기한을 연기함으로써 대기업과 견주할 수 있는 비교되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줌으로써 또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춘천시를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화학공업이나 대단히 공업을 유치하기에는 한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산과 물을 호수를 이용한 강을 이용한 그 볼거리와 놀거리를 만들고 그 옆을 따라서 식품 클러스터 사업, 즉 간해공업 형식으로 대만처럼 집안이 유수한 식품을 가공함으로써 그것이 춘천의 명품이 되고 나아가 한국의 명품,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는 클러스터 사업을 완성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저 전라북도 익산이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또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다음은 춘천 시민을 하나로 묶어야만이 우리 춘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와서는 놀고 먹고 자고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와 그리고 내용을 서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역 상생 네트워크 플랫폼을 형성해서 시민들까지 서로의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갈 내용에 대한 그러한 의논도 하고 하는 소통의 길을 완성함으로써 춘천시가 정말 말 그대로 세계적인 관광 휴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공정과 상식에 대한 것을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상 끊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부인께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드시고 제사 음식을 사는 등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수십 차례의 이 압수수색을 걸쳐서 검찰이 마지막 기소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보고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압수수색하는 비용은 무엇이며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은 또 무엇이고, 따라서 그 법카로 그러한 음식을 사드시고 제사 음식을 준비한 그런 공직자들의 태도는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그 능력과 그 치졸한 행위에 대해서는 또한 국민의 분노와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옆에 있는 판찰 출신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10만 원을 기소하면 징역을 몇 년 사느냐? 벌금은 얼마를 물느냐? 그 판사 출신 후보자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철저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권과 검찰을 운영을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 원짜리 돈가방이라는 것을, 그리고 양주를 조사는 받아야지, 조사를 받지 않고 국회가 특검을 의결했는데도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남은 10만 원짜리를 기소하며 자신은 300만 원 그 이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조사를 이 조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기는 너무 작아서, 여기는 너무 큰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왜 여야의 정쟁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지를 이해하시고 싸움만, 대립만, 대결만 일삼는 두 정당을 이번에 청산하고 심판해 주기를 간곡히 새로운 미래 후보가 요청합니다. 이어서 저는 제가 스스로 저는 꼰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꼰대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과 선생님을 놀릴 때, 또 직장에서 상사를 놀릴 때 쓰는 비속어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진짜의 내용을 들여보면 그만큼 어른으로서 세상을, 주변을 통제하고 또 말 한마디로 법 이상의 그러한 상식과 의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소위 서희김 씨에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의 뜻을 들리고, 또 어떻게 하면 상대를 존경하면서 나의 표현을 기분 나쁘지 않게 다 하고, 또 상대에게 양보를 어떻게 얻어내는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꼰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이요, 이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꼰대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베이비붐 시대 초기 출신입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연령의 꼰대들이 나서야 이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정치판이 바로 서며,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저 스스로 선생 노릇, 선배 노릇, 어른 노릇 하고 싶어서 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꼰대는 말이 많다기보다 많이 듣는 것입니다. 청이 득심이라 할 정도로 남의 말을 많이 듣고 잘 들어줌으로써 그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세상은 지금 노령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급한 경사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꼰대들이 뒷방에 뒤척에 쳐서 어린 아이들이 담배를 펴도 욕먹을까봐, 봉변당할까봐 피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는 이 사회의 발전,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이 자녀들이 올바른 세상을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꼰대가 되어 꼰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꼰대가 뭉칩시다. 그리고 꼰대가 행사해서
꼰대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밝히며 꼰대가 대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새로운 미래 기호 6번 조일원 꼰대가 호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는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런 왜소한 몸도 군대 3년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했던 제1야당의 대표도 군대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1년 중 두세 번 옷 갈아입고 사진 찍을 때만이 군복을 입어보시며 무슨 국방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데 군인이 앞장서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일꾼을 뽑을 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사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는 빌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군대를 안 갔는지 못 갔는지 그 자체를 튼튼한 걸 떠나서 국민들에게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는 국민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을 빼고는 다 군대를 안 가시거나 못 가신 분들입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있고 옛날에 이 나라에 군이 창설되기 전에 또 입장이 있었던 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군대를 가지 않으신 분들이 나라를 통치한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니 나라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튼튼한 몸이 왜 무슨 이유로 안 가고 못 가느냐.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명감 있는 행동을 할 때 이 나라는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며 이 나라가 바른 길로 인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새로운 미래에 속한 당대표나 또 저 자신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40년을 정치하면서 오늘 이때까지 단 한 건의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전과 두세 개 있는 검찰 사칭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이 재판을 받아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당을 만들고 또 감옥에서 출마하는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습니까? 바른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미래의 후보자 기호 6번 조의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일원 TV 한번 계속 홍보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 선거 기간이 한계적이고 또 방송 토론회가 KBS와 MBC는 저와 또 한 후보를 빼놓고 두 후보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제하니까 또 끝나면 어제 법정 토론 모양 거기에 끼워주지 않으면은 끝난 뒤로 연설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그렇게 편파 방송, 특히 국영방송, 수신료를 받는 방송이 그러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정치 관여고 그리고 어느 편을 편드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일원 TV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많은 그러한 식구를 건드리지 못했지만은 오늘부터 남은 시간까지 열심히 저의 생각과 또 제 주변 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춘천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의논하는 그러한 TV로 제가 마련을 해서
약속된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꼭 저의 조희연 TV를 한 번쯤 보시고 투표장에 가시는 게 저는 판단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으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희연 TV를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 동서 고속과 철도를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춘천 시내 도심을 그것도 지하로 통과하는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거라고도 하시는 분이 있고 되겠냐고 여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차가 오고 어떻게 해야 길이 올바로 닦아질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만천리에서 이 석사, 이 퇴계동에 역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지하로 뚫어서 저 명동과 시청에 역을 하나 더 만들고 그것이 봉의산을 뚫고 저쪽 소양강 건너가서 가고자 하는 화천 간동면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역의 설치와 그리고 모든 것은 춘천 시민과 또 저를 위한 많은 일꾼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론하면서 느낀 것은 마치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땐 국회의원 공약이 아니라 마치 시장의 공약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 동장, 면장들과 함께 시장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옳으냐 그르냐를 여론상으로 묶어서 정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들어간 예산과 내용을 심의의결에서 확정하면 행정가 즉 시장과 동장 등등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춘천시를 발전시키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6번 조일현입니다. 컷.